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전반에 원격 수업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낮은 원격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습 격차만 벌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격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대응도 못 미쳤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기 이런 거를 내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게 사실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12월 강원교육연구원이 1,900명의 교사와 3,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는 교사는 16.5%에 불과했지만 영상 활용 수업은 47%, 과제 재시험은 21%나 됐습니다. 영상을 틀어주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원격 수업은 효과가 낮았습니다. 교육 자료나 영상으로 하는 수업의 학생 이해도는 48.5%인 반면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 이해도는 66.3%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 탓에 학습 격차는 커져갔습니다. 교사들의 70%가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원격 수업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자각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교사들의 40%가 원격 수업 방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해 강원교육은 원격 수업 방식을 바꾸고 지난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사들의 역량 증대가 필요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조성을 다 해놔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방학 동안에는 원격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확실하게 터득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원격 수업으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뒤처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떨어지거나 또 집에서 부모가 전혀 케어해주지 못하는 애들 한 반에 한두 명씩은 학교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교실에서 지도를 해요. 더불어 획일적인 등교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배움이 늦고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상시 등교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들 등교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학습 격차를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버거워진 교육 환경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해준 교사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육.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신축년 학교의 미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사용될 68m 고가 사다리차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배치됐습니다. 혁신 기업 도시 위주로 부쩍 늘어난 고층 건물 화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68m, 아파트 22층 높이 상공에서 물줄기가 뻗어나옵니다. 원주 소방서가 고층 건물 재난 대응을 위해 68m 고가 사다리차를 신규 배치했습니다. 70m에 달하는 고가 사다리는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 12번째입니다. 원주는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났고 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11시쯤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고가 사다리가 없어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헬기가 동원됐고 무려 15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동네 소화전이나 연결 성소관 설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었는데 고층 화재를 진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가 사다리차 도입으로 사다리차 높이에 센 수압까지 더해지면 130m 이상 건물까지 화재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소방서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30층 아파트는 물론 126m로 원주에서 가장 높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물까지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해졌습니다. 독일 제조사에서 파견된 전문기술자 교육을 끝으로 68m 고가사다리 차는 혁신도시 인근 원주 소방서에 배치됐습니다. 3년 전에 도입된 53m 고가사다리 차는 문막 119 안전센터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화목 보일러와 전열 기구 등 난방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쯤 속초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6제곱미터가 타고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에는 태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3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있던 난로가 넘어진 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난방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가 442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난방기기가 원인인 화재가 23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난방기기 중에서는 화목 보일러와 난로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와 열선, 전기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부근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통 부근의 끝부분은 불연재료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를 버릴 때는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하거나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날씨가 지난 겨울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돼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힘겨운 연말을 보냈던 철원 지역이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달 동안 문을 닫았던 5일장도 다시 열었고 한탄강 위를 걷는 트레킹 코스도 재개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한탄강. 용암이 그대로 굳어생긴 주상절리와 거대한 빙벽까지 절경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걸으며 경치를 더 가까이 즐깁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한탄강 트레킹 코스가 다시 개방된 겁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해 30분에 100명씩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거쳐야 합니다.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경치를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관광지라든지 많이 다니질 못해가지고 한번 나왔더니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코로나 오랜만에 나오니까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3달 만에 문을 연 전통시장 5일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습니다. 감염 우려로 철원구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인들만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상인들은 겨우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날이니까 좀 손님들 있는 거지 그전에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심각할 정도로. 지난달 하루에 10명 넘는 환자가 나왔던 철원. 이달 들어서는 신규 환자가 12명에 그쳤고 그마저도 절반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의심 환자로 북적였던 선별진료소도 이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역 발생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철원에서는 지금 코로나 발생은 지금 없는 걸로. 철원을 비롯해 양구와 인제, 화천 등 접경 지역 모두 최근 환자가 줄어든 상황. 하지만 군부대에서 여전히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있어 접경 지역 상권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이 2019년에 비해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4억 3,400만 달러로 강원도 전체 수출액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김치와 파프리카 등 가공식품과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을 많이 먹고 김치 등 발효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 북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개나 오리 농장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시 산홍동 북한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됐습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양양 남대천과 지난 5일 원주천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또 지난 15일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 학곡천과 원주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3월 말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 바다 중앙시장, 공용 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이나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 점포의 임차인입니다. 또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개월 동안 1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원주시가 태장동에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공장의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재활용 시설 설치 장비 허가 기준과 관련한 자료가 부실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인근 지역에 끼치는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자료나 대책이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횡성군이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민관이 해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청년 지원센터 운영, 고용 확대와 주거 안정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청년 정책이 그동안 일자리 분야에 편중돼 왔다며 청년 조례 제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안 수요가 적은 항포구에서 어촌 계장들이 어선 입출항 업무를 대신하던 민간 대행 신고소가 폐쇄됐습니다. 동해 해경과 속초 해경은 등록 어선 감소와 자동 입출항 장치 보급으로 민간 대행 신고가 적어짐에 따라 삼척 임원항과 신남항, 속초 장사항, 고성 반하항 등에 있던 민간 대행 신고소 14곳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박 입출항 자동화와 관련한 법령 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등록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이거나 5톤 이상 어선이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는 대행 신고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장 7명을 포함한 총경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춘천경찰서장에는 최승호 강원청 수사과장이, 홍천서는 정대희 총경, 인제서는 오세찬 총경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양구서장에는 박범정 총경이, 화천서장에는 이광진 총경이 발령되는 등 도내 7개 시군 경찰서 서장이 전보됐습니다.
경찰서장을 포함해 총경 19명은 오는 22일자로 자리를 옮깁니다. 알펜시아 임원들의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징계 수위가 낮고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강원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원들의 감봉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내부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비위 문제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도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주 동안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